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금시세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10년을 넘게 일하는 저도 너무 어려운데요. 또 30년, 40년 가까이 일하고 계시는 대선배님들한테 여쭤봐도 내가 그걸 알면 떼부자가 됐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봐.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 하시면서 농담으로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시세가 왜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공부했거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금시세라는 게 복합적인 원인들과 이유들이 결합되면서 변동되는 것이다 보니까 콕 집어 이래서 올라요, 이래서 내려요 라고 이제 공식처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관세 전쟁 때문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한다, 상호 관세, 부가세가 어떻다는 이야기 정말 많죠. 올해 초부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당선이 되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유럽 중요 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무역을 할 때 세금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긴장감을 굉장히 고조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불안감은 점점 올라가게 되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나라 간의 신경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역 전쟁과 보복 관세가 시작되고 이런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교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의 수출이 줄어들기도 하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생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관세가 뭘까요? 정말 쉽게 말해서 물건에 붙는 세금입니다. 물건에 세금이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이어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이유들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고 어지러워지겠죠.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 투자하는 분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금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리면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했는데 그 시기 금값이 무려 18%가 올랐어요. 결국 관세 전쟁으로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가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를 올리게 되면서 금값이 상승하게 된 거죠. 다음으로는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에 적금, 예금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적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기 때 이자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소비를 하게 될 거고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출도 더 쉽게 하게 되면서 돈이 많이 생기니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부분에서 그렇듯 그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화폐의 양이 많아지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물건을 살 때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사려고 할 때 1,000원짜리 화폐 한 장만 있으면 됐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서 사과 하나를 사려고 할 때 1,000원짜리 화폐가 3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은 보통 달러로 거래가 되고 미국의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 금이랑 교환이 되는 대표적인 화폐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금은 적금이나 예금처럼 이자가 붙지도 않고 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도 없는데 왜 금을 살까요? 금은 실제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금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충분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예적금보다는 가치가 유지되고 또 오를 수도 있는 금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그 가치는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금 시세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물가가 올라가면 금 시세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예적금보다는 금을 사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달러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달러만 믿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달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잖아요. 우리는 이런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인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제재로 국가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은 달러랑 다르게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 미국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혹시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 같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 많이 사들이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중앙은행에서는 한번 금을 살 때는 정말 장기적인 목적으로 또 많은 양의 금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역사적으로 채굴된 금의 약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금 시장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게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들이 정말 많은 금을 사들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가치가 희소해지다 보니까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이렇게 서리태만큼이나 작은 아이가 6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귀금속 종사자도 참 어려운 금이에요. 오늘 영상도 조금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